자, 2021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세 번째 해설 강의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번까지 풀어봤죠? 11번부터 15번까지도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융수철 상수가 K인 융수철이 연직으로 매달려 있대요. 연직으로 매달려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그림이겠죠. K랍니다. 늘어나지 않은 상태 융수철에 질량 M인 물체를 달아서 가만히 놓으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려올 거고요. 그때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진폭을 A라고 하면은 A의 진폭을 가지고 위아래로 와리가리 하겠죠. 만약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융수철 상수를 2배로 늘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강사님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왜냐면요, 이 단진동 운동에서 오메가는 우리가 루트 m분의 k라고 알고 있죠. 근데 얘가 2파이 f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t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외우고 있지. 2파이 루트 mk 이렇게 외우고 있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외워야 할 식으로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예전에 아마 한 10년 전에 그 물리2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 두 가지로 재미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이 t는 f의 진동수에 반비례하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진동수와 융수철 상수는 서로 어떻게 된다? 루트에 비례한다 라는 관계식을 알고 계시면 바로 푸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식 두 가지 떠올리셔가지고 푸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만약 2021년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 암기하고 계시면 똑같은 문제 있어서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겠죠. 11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y는 xt 파동이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표현이 되는 어떠한 파동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술되는 진행파 X의 속력은, 자, 의외로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푸시더라고. 원론적으로 물어보면은. 자, 이 파동 함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잠깐 이론 강의를 하고 가면은, ax-bt, 이렇게 쓰고, 잠깐 분석을 하고 가면은, 자, 이건 파동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진폭, 앰플리튜드 진폭이고요. 이 x 앞에 있는 건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삼각함수 안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x의 단위는 m이지, a의 단위는 뭐여야 돼? m분의 1이어야지. 길이의 역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있지, 시간의 단위는 세크지. 그럼 이 b의 단위는 뭐여야 돼? 세크분의 1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터분의 1 물리량 딱 하나 알고 있지. 바로 K값, 파수 또는 각파동수라고 알고 있는 값이죠. 얘는 람다분의 2파입니다. 정의는 전체 파장당 몇 개의 위상이 들어가 있는지가 정의됐어요. 그리고 얘 알고 있는 건 뭐야? 얘 알고 있는 거 진동수지. 진동수는 오메가분의 2파이. 얘의 정의는 전체 각속도당 위상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정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력을 물어봤네요. 속력.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 파동의 속력은 f 람다지? 람다. 근데 람다 값은 여기 있고 진동수 값은 여기 있고 각각 얘가 b와 a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는 그냥 b로 대체도 되고요. f는 그냥 b로 대체도 될 것 같고 람다는 a분의 1로 들어가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요,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개념을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서 저는 별표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동 방정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물리학이라는 건 이 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식 자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 수식이 어떠한 논리 과정으로 쓰여졌냐입니다. 제가 항상 수식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가우스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으로 표현을 했으면요, 그 수학이란 언어를 빌려서 표현된 물리적 현상은 반드시 우리가 쓰는 인간의 언어로서도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식을 해석하지 못했던, 인간의 언어로 돌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 로렌츠가 있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로렌츠 변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로렌츠는 자기가 그 수식을 유도해놓고도 그 식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건 아인슈타인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죠. 계속 진입환멸과 이론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물질의 자기적 성질. 자, 물질의 자기적 성질.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얘가 어떠한 정보 저장 장치로 표현이 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천리켈 코발트 뭐예요? 강자성체. 외우고 계시죠? 1번 맞는 진술입니다. 2번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 같은 방향으로 알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 맞는 진술이 나왔네요. 3번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외부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생긴다. 예, 맞습니다. 답은 4번이겠는데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상자성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퀴리 온도라는 건 이거는 그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잘 안 다루고 교수님들이 시간 관계상 그 강의가 10주 좀 넘죠. 12주 정도 되나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생략되는 파트예요. 현대물리학 파트인데, 이 퀴리 온도라는 건 어떤 특정 온도냐면은 일단 강자성체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 고체라고 하면은 고체의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고체 영역을 나눌 수가 있으면 이 영역별로 자기 모멘트라는 게 있다.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자기 모멘트가 우연한 계기로 평균값이 딱 맞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강자성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의 온도를, 이 고체의 온도를 쭉 높이게 되면은 이 스핀의 방향들이 꼬여. 그래가지고 얘가 막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강자성체의 성질이 깨지겠지. 강자성체의 성질이 깨지는 온도를 우리가 퀴리템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높은 온도가 되면은 상자성체로 상전이가 발생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복잡한 건 알 거 없고요. 그냥 이거 외우고 계시면 돼요.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상자성체가 되고, 퀴리 온도라는 건 강자성체의 내부에 정렬되어 있는 스핀들이 깨지는 온도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게 뭐야? 온도를 높였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지. 연력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물리학 전공하시는 학생들이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온 것 같죠? 질량이 M이고요. 반지름이 R인 원통형 실패가 정지. 여러분 실패 아시나요? 이게 뭐 성공 실패 그게 아니고요. 실을 감아두는 그 모양의,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여기 실을 이렇게 감아두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촌농이랑 그 나무젓가락 이용해가지고 실패 만드는 게 저 초등학교 때 과제로 있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이니. 자, 어쨌든 지면으로부터 세대 차이나 높이가 2r인 곳에서 실패에 감긴 실을 잡아당겨서 실이 지면과 평행 방향으로 풀리면서 일정한 힘 F가 실패에 전달된답니다. 자,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고요. 미끄러짐 없이 굴러간대요. 실패의 질량 중심이 L만큼 이동했을 때 질량의 중심의 이동 속력은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이건 그 뉴턴 법칙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건데, 여기다가 그 원운동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러니까 미끄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뒤쪽으로 뭐가 작용해? 마찰력이 작용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뉴턴 법칙 써봅시다.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 F 마이너스 2F입니다. 이 프릭션, 소원자 F겠지? 이게 MA, 이게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는데, 얘는 강체 운동이기 때문에 회전 파트를 고려해줘야겠지. 토크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토크는, 알짜 토크는 F, R 크로스 F인데 수직이니까 반지름은 R이고, 크로스는 생략할게요. F 마이너스 F, 이게 그 토크가 되겠지. 그럼 얘를 관성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은 I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원통 모양이죠. 원통 모양이니까 디스크니까 2분의 1 mr 제곱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관성 모멘트로 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알파와 A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반지름으로 관여하지. 알파는 R분의 A 값, V 이퀄 R 오메가랑 같은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연립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걸 굳이 제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제가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게 하나가 있죠. 왜냐면은 이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크로스랑 이쪽으로 작용하는 크로스랑 이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죠. 이건 제가 맨 처음 수식을 쓸 때 실수한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 식으로부터 f 더하기 스몰 f는 2분의 1 mr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아니지, r이 하나씩 약분되니까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뉴턴 역학식이랑 계산을 해주면은 그 마찰력과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더하면은 EF는 2분의 3 MA, 그래서 F는 4분의 3 MA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스몰 F도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지. 스몰 F는 어떻게 될 거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2배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 방향이 반대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부호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힘도 나왔고 질량도 m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A는 3분의 4 곱하기 m분의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구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거 써주면 되지. 그래서 A 값 집어 넣어주시고 S는 L 값 집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초기 속도는 0이니까 지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v제곱은 2 곱하기 3분의 4 라지 m분의 f 곱하기 L 이러한 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3분의 8 이거 계산하면 3분의 8이 되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빠르게 보면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지. 함정이라기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외워둬야 될 게 이제 2분의 1 mr 제곱을 현장에서 적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r 제곱 뒤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풀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15번은 그림 보면은 이거는 할리데이의 예제로 있는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2분의 루트 3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전화가 있고요. 중간 지점부터의 전기장, 이 P의 전기장 방향이지. 자, 전기장 방향은 어떻게 하고요? 시험전화 플러스 1쿨롱짜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1쿨롱을 하나 두는 겁니다. 1Q짜리를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이 왼쪽 Q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 Q로부터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아래쪽은 이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의 최종 벡터는 어떻게 해요? 최종 벡터는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전기장을 구해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한 다음에 2배를 코사인 취해주고 2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부터 계산해 볼까요? 이는 뭐 K라고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4파이 옅실론 제로분의 1을 그냥 K라고 쓸게요. K에다가 거리는 1대 루트 3대 2지? 그럼 여기는 2R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4R 제곱의 Q가 될 겁니다.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얘 코사인을 취해주면 되죠? 코사인을 취해준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되겠다. 2K 4R 제곱 Q의 코사인 30도가 몇이니? 30도니까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루트 3 블라블라블라가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15번은 할리데이의 예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반 물리 교재 보더라도 이그젠플에 있을 겁니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강사님 2배 하신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얘의 X축 성분이 있고 또 얘의 X축 성분은 있잖아. 그치? 근데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같지? 그래서 얘의 X축을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식을 해석을 해보면은 전기장의 X축 성분을 계산한 다음에 2배를 해준 겁니다. 물리적 의미는 이래. 답은 2번 골라주면 될 거고요. 자, 15번까지 빠르게 5문제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마지막 5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